60대 초반의 남성 정영수 씨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촌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전 재산 40억 원이 유언장에 따라 영수 씨에게 상속된다. 언론에 보도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즈음 아버지 저예요. 아빠 딸이에요.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영수 씨의 딸이라고 주장한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저녁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로 63, 황혼이 다가오는 나이지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모은 적금과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지만 불편함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영수 씨 저녁 먹어요. 이웃집 김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제게 김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만든 된장찌개 가져다 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영수 씨 맞으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정민호 씨의 유언장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집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신지요? 정민호. 제 사촌형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옛날 사업 문제로 다툰 이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서 부동산 재벌 정민호의 이름을 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사촌형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지난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남처럼 멀어졌는지. 그런데 제가 왜? 상세한 내용은 내일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법률 사무소. 저는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 않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영수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게 정민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민호 씨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정영수 씨께 상속하기로 유언장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요? 그게 무슨... 네, 총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민호 씨에게는 가족이 있지 않나요? 아내와 자녀들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가족이라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뿐이었죠. 물론 다른 친척들도 있지만 유 원장에는 분명히 사촌 동생 정영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유산을? 20년간 만나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민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가 했던 행동들, 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 진심을 외면했었지. 평생 후회했단다. 내가 옳았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 유산이 내 잘못에 대한 보상은 될 수 없겠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부지 매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호 형은 사업 확장이 우선이라며 제 의견을 무시했었지요. 결국 저는 회사를 떠났고 두 사람의 인연도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법적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서류 작업이 있을 테니 가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어제와 같은데도 모든 것이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40억 상속남이라는 제목의 지역 신문 기사가 나돌기 시작했고, 이내 전국 뉴스에도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평범한 은퇴자, 재벌 사촌형의 전 재산 상속받아. 제가 사는 작은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담소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게 주인들은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한평생 정신의 영수로 불리던 제가 하루아침에 40억 재산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수씨,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겠네요. 서울에 큰 아파트 사실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좋은 펀드가. 사람들의 관심과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질 않네요. 그냥 평소처럼 살려고요. 하지만 평소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멀리 있던 친척들이 연락해 오기 시작했고, 투자 제안과 기부 요청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 잠깐 만났던 여성까지 나타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화를 무시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빠 딸이에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라니? 저는 평생 결혼한 적이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 이름은 서진이에요. 박서진.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박미영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잠시 만났던 박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대학 시절에 1년 정도 만났던 여성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해 헤어졌고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당신의 어머니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2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과 헤어진 지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잠시만요.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진을 거실로 안내하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 임신했다면 왜 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 지금에서야 서진이 나타난 걸까? 어머니는 왜 제게 알리지 않으셨나요?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당시 큰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아이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면 저는 분명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그 선택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찾아오셨나요? 서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요. 40억 상속 이야기요. 그 전에도 몇 번 찾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영을 닮은 눈매, 하지만 입술 모양은 분명 저를 닮았습니다. 정말 제 딸일까요? 서진 씨,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정말 제 딸이라면 그동안 놓친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왜 그녀는 거짓말을 했을까?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녀 관계 일치 확률 99.9%.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정말 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후회, 혼란, 그리고 약간의 의심까지. 평생 자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인이 된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대학 병원에서 10년차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서진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과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해. 제가 결혼했다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 없이 지내온 이야기를 들으며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저는 서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실수로 그녀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저는 우연히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 발신자는 민석이라고 저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날, 서진은 제가 상속받은 건물 중 하나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방문했을 때 제가 잠시 관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서진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몇몇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내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니? 서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내가 큰 돈을 상속받은 직후에 나타났지? 그리고 왜 건물에서 서류를 몰래 촬영했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건. 저는 그저. 말을 더듬던 서진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큰 빚이 있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군요. 그런 거라면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진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일주일 후 탐정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서진 씨는 실제로 박미영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정민호 씨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요. 그리고 정민호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진이 민호 형과 연락했다고? 그것도 3년이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서진 씨가 정민호 씨의 유언장 작성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갑자기 많은 돈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계약금, 외제차 구입, 수입에 비해 너무 큰 지출이었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단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와 관계를 쌓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민호 형을 어떻게 알았니?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와 민호 형이 3년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만났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톤이 아니라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딸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일하면 그런 건 조작하기 쉬워요. 병원 친구의 도움을 받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강한 척 서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서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호는 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 형이 너의 아버지라고? 네. 제 어머니는 박미영이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민호였죠. 그분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벌 가문의 위신 때문에 저와 어머니를 버렸죠.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정민호는 한 번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몇 년 전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저는 점점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에게 유산을 주기로 약속했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막판에 마음을 바꿨어요. 저 대신 당신에게 전 재산을 남기기로 한 거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딸인 척 접근한 거군. 서진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버려진 아이의 마음을. 아버지라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전 재산을 주고 친딸인 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그 배신감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호 형의 딸이고 형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분은 제게 곧 모든 걸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겠다고요. 하지만 막판에 그분은 마음을 바꿨어요. 죽기 직전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었죠.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은 돌아가셨고 전 재산이 당신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마지막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간 당신. 저는 민호 형의 유언장과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문장이 새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아니, 서진아. 민호 형이 재산을 나에게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해서겠죠. 결국 피보다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내가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길 원했던 거야. 서진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형과 내가 절교한 이유가 뭔지 알아? 돈 때문이었어. 형은 이익만 추구했고 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는 갈라섰어. 형은 평생 돈을 모았지만 결국 외롭게 살았어.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서 자신을 찾아오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넌 처음부터 돈만 보고 온 것 같구나.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은 없어. 오부 용서와 화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증여하실 건가요? 박서진이라는 여성입니다. 정민호의 친딸이에요.
변호사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딸이요? 그런 사실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네, 형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형의 핏줄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서진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 보였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제가 한 일 때문에 벌을 주시려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게 주는 거야.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10억이야. 내 몫이라고 생각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속였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형이 원했던 건 내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였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넌 그저 상처받은 아이였을 뿐이야. 민호 형도 너를 버린 것을 후회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형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루만이라도. 서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쌓아둔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6부 새로운 시작.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에 많은 기금을 출연했지요. 나머지는 마을 발전과 제 노후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서진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의원을 개원해 그곳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끔 문자가 오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가끔 마당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민호 형을 생각하기도 하고 서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셋 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진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삶의 목적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음 주에 마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습니다. 함께 점심이라도 하실까요? 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저를 찾아온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녀를 용서했냐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녀에게 주었냐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민호 형이 내게 40억을 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숙제를 준 거죠. 그리고 전 그 숙제를 풀었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저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민호 형의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호 형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보다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더 값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고 마을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관계,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민호 형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서진에게서 온 다음 주 약속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